아무래도 유방을 전공으로 하는데 이제 웬 갱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유방암을 치료를 해보면 특히나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거나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좀 더 빨리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많은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이 갱년기와 관련된 상담을 어느 병원에 가서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나 유방 검진하러 갔을 때 유방을 보는 선생님들한테 같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갱년기라는 건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차단이 돼서 생기는 신체적인 현상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했을 때 내가 실제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안면 홍조, 발한, 아니면 이제 수면 장애, 아니면 이제 우울증과 같은 정동장애라고 하죠. 이제 기분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뼈의 건강에 있어서도 이 에스트로겐이 주는 영향력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골밀도 감소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렇게 뼈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은 안 되죠. 증상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부터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갱년기의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시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흔히들은 갱년기면 그거 호르몬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호르몬 치료도 좋은 치료 방법이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다면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호르몬 치료를 권장을 드리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방 건강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호르몬 약을 뭔가 이제 일정 기간 이상 쓰게 되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폐경이 오지 않는 여성분들,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 치료도 똑같습니다. 호르몬 약을 오래 복용하면 오래 복용할수록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호르몬 약을 복용함으로써 올라간 위험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호르몬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 가슴이 건강해야 그 호르몬 치료를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겠죠. 가뜩이나 유방암의 가능성을 올려줄 수 있다는 약인데 내 유방 상태가 추적해야 되는 병변이 많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이제 호르몬 약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식이요법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한테도 식사와 관련돼서 콩이랑 석류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콩과 석류에는 이제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얻지만, 실제 얘네들이 체내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에스트로겐 작용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산균 같은 것들도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유산균을 복용을 했을 때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고, 이런 연구들도 몇 개 밝혀진 바 있듯이 이런 갱년기 증상 완화가 이후에 적응을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게 되죠. 우유는 같이 드시면 좋은 게, 갱년기가 오면 골밀도가 감소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유에 있는 이제 칼슘이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죠. 식이요법 이외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신체 대사 활동을 촉진시키고 근육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올라올 수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전환도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이제 건강도 끌어올리게 되면서 갱년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사실 권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걷기 운동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다면 이제 달리기나 뭐 수영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제 성생활은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갱년기가 오면 사실 성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질건조증이라든지 성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겔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 내에 바를 수 있는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 크림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복용하는 호르몬 약이랑 호르몬제랑은 조금 다르게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를 올려주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갱년기에 이어지는 성생활 건강에 큰 영향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관련돼서 도움을 받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성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통한 이제 교감이라든지 정서적인 도움과 신체적인 도움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차단이 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세로토닌과 도파민들을 흡수를 하는 기전들도 약간 저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분도 좀 더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절이 쑤신다, 몸이 쑤신다, 그런 전신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져 있는 이 변화를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야죠.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다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시기,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놓고 내 유방 상태가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뭔가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가와 잘 상담을 진행한 뒤에 위험도가 없고 이제 안전하다면 일정 기간의 호르몬약을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서서히 이제 약을 좀 줄여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식이요법이나 뭐 운동요법이나 그런 것들을 곁들여 주시면 갱년기를 슬기롭게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50세부터 55세 이 정도에 많이들 오세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제 남은 50년의 이 긴 인생을 달라진 신체 조건으로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출발 활기차게 잘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